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둘 다 들어는 봤는데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걸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오늘 저희가 볼 자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뭐랄까 경제학적 렌즈를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코지의 정리, 그리고 파레토 최적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자료들을 가지고 왜 비트코인이 다른 알트코인들과 구별되는지 그 핵심적인 차이를 코지의 정리라는 틀로 한번 명쾌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경제 원리가 암호화폐 보안이랑 가치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핵심만 뽑아서 알기 쉽게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지의 정리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요. 거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잖아요. 뭐 협상을 한다거나 정보를 찾는다거나 이런 거래 비용이 전혀 없고 또 각자의 소유권이 명확하다면요. 사람들은 알아서 협상하고 자원을 교환해서 결국 전체 파이가 가장 커지는 가장 효율적인 상태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뭐랄까 시장 참여자들이 알아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약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최적의 결과를 스스로 찾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르지 않나요? 거래 비용이 없을 수가 없을 텐데요. 맞아요. 현실에는 정보를 찾고 협상하고 또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이 거래 비용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항상 이상적인 결과에 도달하지 못해요. 사실 우리가 아는 기업이라는 조직 있잖아요. 이게 왜 존재하냐. 그것도 코즈는 설명하기를 시장에서 일일이 계약을 맺는 그 거래 비용을 줄이고 내부적으로 처리하려고 기업이 생긴 거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 같이 언급된 파레토 최적은 이 거래 비용이 없을 때 도달 가능한 그 이상적인 상태. 그러니까 다른 누구에게 손해를 안 끼치고서는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효율성의 극대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지의 정리는 이 이상점에 도달하는 걸 방해하는 거래 비용에 좀 더 주목하는 개념이고요. 그렇군요. 결국 이 거래 비용이 핵심 키워드네요. 그럼 이 코지의 정리가 비트코인에는 어떻게 딱 연결이 되는 건가요? 특히 비트코인이 쓰는 그 작업 증명, POW 방식 있잖아요. 막대한 연산력으로 거래 증명하는 거요. 이거랑 관련이 깊어 보이는데? 정확합니다. 비트코인 시스템의 핵심 설계는요. 외부 공격자가 네트워크를 공격해서 예를 들어 이중지불 같은 걸 해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득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거보다 공격을 성공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 그러니까 채굴 장비 사고 막대한 전기세 내고 하는 이런 거래 비용이 훨씬 더 크도록 만들어놨다는 점이에요. 아, 성벽 안에 있는 가치가 한 1억인데 그 성벽을 부수는데 2억이 든다면 아무도 공격 안 하겠죠. 경제적으로 손해니까요. 아하, 그렇군요. 공격할 이유 자체를 그냥 경제적으로 확 차단해버리는 거네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네트워크를 지키려는 채굴 경쟁, 그 해시레이트 경쟁도 치열해지잖아요. 그래서 공격에 필요한 비용도 같이 올라가요. 마치 금고 안의 보물이 비싸질수록 금고벽도 저절로 막 두꺼워지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코즈의 정리가 말하는 거래 비용이 비트코인 보안의 핵심으로 작용하는 방식이에요. 예전에 그 51% 공격 논란이 있었을 때도 특정 채굴 세력이 너무 힘이 세지니까 오히려 스스로 이거 공격하면 네트워크 망가지고 내 손해가 더 크겠네? 하고 자발적으로 해시파워를 분산시킨 사례도 있었어요.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작동한 거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요즘 많은 알트코인들이 쓰는 방식, 그 지분증명 POS 있잖아요. 코인을 맡겨놓고 검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건 이 관점에서 어떻게 좀 다른가요? 여기서 이제 코즈의 정리가 또 다른 중요한 점을 좀 보여주는데요. POW처럼 외부에서 막대한 에너지 비용, 즉 거래 비용을 계속 쓰는 대신에 시스템 내부 자산,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의 네이티브 코인을 담보, 지분으로 잡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POS 시스템 위에 그 네이티브 코인 전체 가치보다 훨씬 어마어마하게 더 큰 가치를 지닌 외부 자산이 올라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모든 부동산 등기 정보라든지 아니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시스템 전체라든지요. 이때 만약에요. 일부 검증인들이 서로 짜고 시스템을 조작해서 그 엄청난 외부 자산을 빼돌렸을 때 얻는 이익이요. 그들이 담보로 잡힌 자기들 지분 가치나 벌금보다 훨씬 크다면 어떨까요?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검증인들은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시스템 규칙을 어길 그런 경제적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성벽 비율을 다시 쓰면 자산 가치가 10억이다. 이러면 그 차액으로 병사들을 매수할 유인이 생기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그러니까 POS는 시스템을 지키는 비용, 그 담보 가치가 시스템 내부 자산에 묶여 있는데 만약 그 위에 훨씬 큰 가치의 외부 자산이 올라오면 공격의 경제적 유인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POW는 외부의 에너지 비용이라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 내부 가치와 직접 연동되지 않는 그런 막대한 거래 비용으로 방어하는 것과 좀 대조적이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POS 시스템도 슬래싱이라고 해서 지분을 삭감하는 등 다양한 기술적 보완책을 두고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안을 담보하는 비용의 성격, 그리고 그 경제적 인센티브 구조가 POW와는 좀 다르다는 것. 이게 코지의 정리를 통해 드러나는 핵심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것보다는 서로 다른 종류의 신뢰 모델과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 코지의 정리를 통해서 보니까 비트코인, 즉 POW 방식과 다수의 알트코인, POS 방식은 단순히 기술 방식의 차이를 넘어서는 거네요. 네트워크 보안을 유지하는 그 경제적 인센티브 구조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앞으로 블록체인 위에 더 다양한 종류의 그리고 더 큰 가치의 자산들이 올라올수록 이 거래 비용과 인센티브 설계의 문제가 훨씬 중요해지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경제학적 관점이 여러분께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본질적인 차이, 그리고 그 의미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이 거래 비용 문제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또 참여자들의 인센티브를 어떻게 잘 일치시켜 나갈지 이걸 지켜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어쩌면 미래에는 정말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방식의 거래 비용 설계가 등장할지도 모르죠. 여러분은 어떤 방식이 미래에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